최근에 이제 뭐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면서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할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사료주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료주를 급등시키고 있는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성사료랑 현대사료도 있지만 이제 기타 다른 사료 관련주들도 사실은 뭐 거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개별 사료주 하나하나보다는 지금 사료주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모멘텀, 뭐 그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에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슈 때문에 이제 돼지에 대한 그 공급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 중국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닭고기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져서 수요 초과 현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닭고기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나오는 이슈를 보시면은 농가 주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취하는 조치가 잔반급여를 금지한다라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잔반급여라는 게 뭐냐면은 음식물 쓰레기죠. 남는 음식을 이제 사료를 대신해서 주는 거였는데, 이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잔반급여를 하는 농장 주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더라도 돼지 농장에서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잔반급여가 많이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잔반급여가 중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는 어쨌든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료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확산이 심각하게 되는 조짐까지는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해서 확대된다면 사료주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체크해드릴 세 가지 이슈 중에는 가장 연관성이 있는 이슈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확산되는 움직임인지는 좀 더 지켜볼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료주가 확실히 수혜를 받으니까 본격적으로 가겠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중국 사료 수출 모멘텀입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조 사료를 수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국 사료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움직임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해상용, 해상 수생식물, 물고기나 이런 사료 같은 경우도 수출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사료 시장 규모가 760억 달러, 그러니까 86조 원이 넘어요. 당연히 세계 1위입니다. 인구가 그만큼 또 많으니까요. 한국 대비해서는 1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대감이 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분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중국 쪽으로 직접 수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사료업체 자체가 국내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전에도 물고기용 사료 수출 이슈가 떴을 때 사료주가 급등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 뭐 우리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사료주들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업체가 선별적으로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사료주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봐야 되고, 또 수출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져도 실제 수출까지 연결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중국 사료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 크게 과도하게 가져가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업체가 진짜로 중국에 수출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 구분이 되고 그 수혜주가 상장주라면 우상향 모멘텀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아시겠지만 사료는 경협주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슈를 보시면은 그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대북 간의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북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북한 내에서 발병 여부는 확인은 안 됐어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했을 때 남북 간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북측에 이제 그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남한이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북한이든 완전히 이 부분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해서 베트남이라든지 뭐 몽골 같은 경우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이든 북한이든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은 이제 북한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추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제가 대북주 영상을 보시면 남북정상회담도 크게 기대할 건 없다라고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왜냐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별로 얻은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세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부각이 되는데, 지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화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아요. 남북정상회담 때도 반짝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반짝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가 이제 확산 추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열병 확산 추이를 주목하시는 게 지금은 사료주를 보는 가장 큰 전략인데, 이 부분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달렸고, 우성사료 같은 경우 지금 상승폭 많이 반납했죠. 그 다음에 뭐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윗꼬리,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료주 같은 경우는 급등한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차라리 접근을 하시려면 이슈가 약간 소강에 들면서 눌림목을 보일 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절대로 상승할 때 따라가는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갭상승 후 음봉이 떨어지는데 매수하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테마주도 웬만하면 좀 안전한 위치에서 공략하시는 게 맞아요. 네, 날라간 것은 그냥 놓아주고 안전한 위치에서 소량만 해본다. 이 정도로 이제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 사료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